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는지 한번, 네, 반응 한번 보여주세요. 아, 목소리 들리시나요? 우리 엄마들. 네, 제가 얘기하고 나면 한 10초 정도 기다려야 목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들립니다. 그래요. 자, 추천 안 누르신 우리 엄마들 추천 한번 꾹 눌러주시고, 네, 즐겨찾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얼굴은 아직 안 보이시죠? 네, 그래요. 자, 교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뵙고 인사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 격하게 우리 7교시니까 우리 격하게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건마미님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잘 지내셨나요? 어우, 인사가 예, 줄을 잇습니다. 이뻐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이러세요? 시작부터. 네, 그래요. 어, 기다리셨나요? 네, 항상 또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로 또 오늘도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교시입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 뭐, 낮뿐만 아니라 종일, 감기? 그래요. 우리 태희 형님맘님, 괜찮아졌어요. 네, 약의 힘이죠. 네, 의수를 빌렸습니다. 선물 하나 드릴까요? 태희 형님맘님,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저의 안부를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저희 크라잉베베에서 거지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7교시입니다. 그렇죠. 날도 추워졌고, 우리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한참 달려오다 보니까 사실 좀 살짝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엄마들하고 조금 채팅도 좀 더 많이 보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에서는 실천할 내용이 그닥 많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 아기 수면 교육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뭐 생각만큼 쉽지 않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특히 수면이 아기가 이제 잠을 안 자는 부분에서 엄마도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7교시에는 앞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배웠던 우리가 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세부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교육했던 내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기를 위한 것인가? 엄마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짝 짚고 가는 그런 교육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그런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네. 아기 수면 들어가기. 한 명은 안고 한 명은 업고 본방사수하고 있어요. 훈민 정은맘님 선물 드릴게요. 대단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선물 시작하면서 두 분께 제가 드렸습니다. 훈민 정은맘님 대단합니다. 이 열정에 저는 엄지척. 네, 대단합니다.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동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감상 한번 해보세요. 음. 어머, 네, 롱드레스를 입은 우리 네, 신사와 우리 숙녀가 나오고 있죠. 네, 잠깐 닫을게요. 음, 네, 잘 봐주세요. 너무 예쁜 화면이죠.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이 딱딱 맞습니다. 어, 멋진 왈츠를 추기 위해서는 멋진 이런 사교 댄스를 추기 위해서는 음, 남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여자만 또 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어야만 부드러운 왈츠, 우아한 왈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좀 급하다고 빨리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겠죠. 미스매치 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그렇죠. 아름다운 춤을 추기가 어렵습니다.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찬우맘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왈츠를 추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리듬과 호흡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와 아기의 관계도요.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돼요. 박자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엄마가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아이가 또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특히 수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도대체 무슨 또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수면교육 아닌 줄 알았어요. 수면교육이에요. 아시잖아요. 좀 남다르게 합니다. 크배니까.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막 이렇게 왈츠를 치는 모습이 나왔을까요? 오늘 사실 제가 우리 크배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모와 아기 조화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이 강의는 제가 언젠가는 꼭 집어넣어서 우리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우리 크배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로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 1교시 준비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강의부터 먼저 넣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 생각이 됩니다. 수면 교육을 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수면 교육을 하고 계신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기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기가 너무너무 안 잡니다. 아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아기는 너무 까다로워요. 도대체 우리 아기는 누구 닮아서 이런 걸까요? 막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엄마들도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엄마들도 다 한 번씩은 정말 다 한 번씩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생각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으니까요. 저도 했습니다. 자, 부모가요, 아기를 기르기 힘들다고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아기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고집이 또 셀 수도 있고, 그렇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앉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100% 우리 아기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서요, 제가 요거 잠깐 먼저 좀, 전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아기의 기질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체스 앤 토마스라는 그런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순한 아기, 그렇죠. 수면이라든가 먹는 것, 또 배설이라든가 이런 그런 생리적인 그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 큰 거부감 없이 잘 받아주는 그런 아기들이요. 전체 아기 한 40% 정도가 된대요. 40% 정도 된대요. 그리고 조금 늦은 아이, 어떤 아기냐면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아기들 있죠. 근데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됩니다. 시동이 조금 늦게 걸리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 사이클은 어느 정도 규칙적인데 새로운 반응이 들어왔을 때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지켜봤다가 잠시 이렇게 살펴봤다가 들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에 우리 아이를 딱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내려놓자마자 아기띠를 푸르자마자 막 기어가는 아기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아기는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네, 내려오질 않아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어느 아기는 내려오는 오는데요. 가만히 울지 않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이 조금 늦은 아기겠죠. 근데 요 아기들이 한 전체의 15%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까다로워요.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아기들은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체의 1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이면 1명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크배 강의 한 100번 정도 들어오셨다면 10명 정도는 그래 좀 진짜 까다롭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1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질이 섞인 아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로 많지 않은데 왜 주변에서 보면 다 까다로운 아기만 보이는 것인가? 헐 대박 네, 놀란 이야기죠. 잘 얘기 안 해줘요. 이런 거 크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많은 거고 전문가 상담에는 이렇게 까다롭다고 못 자는 아기만 쭉 올라오는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아기인지 아닌지 기질을 판단하는 거는요 보통 9가지의 항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생리적인 것도 있을 거고 행동적인 수준인 것도 있을 거고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강도라든가 그다음에 기분이라든가 이제 산만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한 60, 70%의 아기들은 그닥 그렇게 힘들 만한 그런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다는 것은 아기의 문제가 많을까요? 부모의 문제가 더 많을까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아기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순한 아기예요. 순한 아기, 괜찮은 아기예요. 멋진 아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조금 예민해요.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스타일이고 빨리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나 말고 다른 게 이렇게 조금 걸리면 가만히 못 견디는 스타일. 이런 부모 스타일인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까다로운 아기로 요구사항이 많은 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눈물이 이렇게 막 줄줄 나오죠.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아기는 까다로워요. 기질적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 전에 1, 2교시 때 말씀드렸죠.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인정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까다로운 아기인데 까다롭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뭐 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들이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아기면 어떻게 바꿔주어야 하겠느냐면 느긋하고 좀 느릿느릿한 엄마들이 계세요. 좀 침착하고 좀 편안한 걸 좋아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가 좀 있는 엄마들이 이런 아기들을 만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순한 아기로 인식이 돼버리고요. 그래 뭐 아기는 보통 다 이 정도는 다 할 거야. 아기인데 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면 육아의 질이 내가 하는 아기의 케어가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미 우리 엄마도요. 이미 예민하고 꼼꼼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겠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제 왈츠를 치는 화면에서 봤다시피 육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빠랑 같이 하시는 거죠. 제가 아빠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아기 때문에 잘 이제 편안하게 쉬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평소에 느긋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해지고 더 꼼꼼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빠를 끌어들여서 우리 아빠들 어때요? 뭐 하나 시키면 하나 해주는데 5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느긋하죠. 느긋하죠. 내가요, 우리 엄마가 좀 힘들고요, 어려울 때는 아빠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빠가 안 되시면은 부모님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시부모님과 근거리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가끔은 조금 100%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엄마가 이런 예민함을 조금 탈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되시리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우리 아기의 기질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이야기신가요? 아빠 답답하시죠? 그래, 뽀송뽀송 지우님, 아빠 답답해요. 그럼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아들을 한 명을 더 키워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도요. 자꾸 넣어주세요. 자꾸 넣으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아기가 많고요.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면 우리 엄마만이 너무 힘들 경우에는 아빠의 도움을 한 번쯤은 받아보세요. 두 번, 세 번쯤은 받아보세요. 이게요. 첫째 맘은 좀 힘들어요. 내가 첫 아기를 낳은 그 엄마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둘째, 셋째 맘을 보게 되면은 좀 약간 프로맘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둘째, 셋째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첫애 때 내가 아무리 못하게 해도 내가 아무리 말려도 우리 아기는 하더라. 에이, 그럼 뭐 어차피 둘째도 말려봤자 소용이 없겠네라고 그 행동 자체를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버리세요. 이해를 해버리세요. 좀 막 키우죠. 세진새엄맘님 좀 막 키우죠. 그렇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첫째 맘 때는 내가 너무 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누구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든데 이럴 경우에는 아빠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라든가 시부모님 다 도움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시기는 저는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은 아빠님, 아빠 맞으시죠? 네, 아빠 맞으시죠? 그래요. 아빠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엄마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요, 좀 잘해요, 아빠들이. 조금 잘해요. 그래서 여러 번 시켜주시고, 우리 칭찬은,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도 춤추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죠. 우리 아빠들 칭찬 많이 하셔가지고요. 내가 좀 예민하고 꼼꼼한 부모라고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 아빠를, 네, 케어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나 혼자 아기를 본다고 하면 아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참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어느 순간에 꾹꾹꾹 쌓이다가 팍 터져요. 네, 아무리 참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가능하시면 이해를 해주세요. 네가 아기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네가 뭐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 엄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 교육이 사실은요 우리 수면 교육이 전체 우리 부모 교육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임신 전부터 영유아기, 초중고등학교 시기, 대학교 그 이후까지 쭉 부모 교육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영유아기 시기에 생활 습관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겠죠. 욱해요? 그래요, 욱해요. 근데요, 욱하는 걸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걸로. 참으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봐준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래, 네가 아직 아기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자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 요거를 좀 해주세요. 10번 중에요. 처음에 10번 다 안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만 이해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다가 계속 이해하시는 횟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봄과 초여름님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아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아기를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드는 건 아닌지, 아기가 나에게 보여주는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엄마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릴렉스. 제가 요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 2주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하잖아요. 자꾸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쯤 지나면 잊어버려요. 수면 강의 내용을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나타나면서 아 맞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 다시금 마음 잡아볼까? 요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100%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아기가 잘 못 자는 것이 아기의 문제인지 부모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 차트를 넣었고요. 만약에 진짜로 잠시만요. 우리 아기가 까다로운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오인하시는 경우 있어요. 순한 아기만 무조건 좋은 아기고 까다로운 아기는 무조건 나쁜 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까다로운 아기가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쵸? 본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엄마가 딸랑이를 줍니다. 아기가 울어가지고 막 울어요. 이거 아니라고 막 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자, 바닥에 내려놨어요. 안았다가 바닥에 내려오는데 막 울어요.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안으라고. 우리 아기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까다로운 아기가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상황 판단을 더 잘하는 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은 아빠님 똑똑해요. 아기들은 다 똑똑한데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고 까다로운 아기도 그중에 기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듣고서 까다로운 아기는 나쁜 아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사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아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수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 전에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내용 진행해보고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일방적인 열정교육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엄마 혼자 확
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교육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빠와 같이 꼭 하실 수 있게끔. 뭐, 아기를 양육을 하는데 엄마가 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빠가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수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밤에 자주 여러 번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도 꼭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게끔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강의를 아빠를 보여주세요. 유튜브 다 되니까 유튜브에서 보라고. 점심시간에 담배 피고 놀지 말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기를 살핀 후에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또 시작하면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아기를 살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잠시노라든가 규칙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질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 우리 아기 기질이 까다로운지 그리고 조금 느린 기질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는 뭐 수면이라든가 뭐 먹는 거, 배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규칙적이니까 좀 순한 편에 속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기질을 살핀 후에 시작하시면 되겠고 까다로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아기는요 안아주는 것도 싫어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흥분해서 막 울 때는요 안아주면은 막 온몸을 다 이렇게 뒤로 젖혀버리면서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못 앉게 막 밀어내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우리 엄마가 앉는 자세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질이 까다로워가지고 안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기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경험 중에 하나가 위에 상의를 다 완전 탈의해버리고요. 그렇죠. 아기도 다 상의를 탈의를 하고요. 완전 진짜 스킨 대 스킨으로. 완전 밀착해서 그냥 이렇게 팔로 이렇게 걸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완전 온몸을 다 밀착하는 그런 앉는 자세로 해주셨다가 점점점 좀 편안한 자세로 바꾸실 수 있게끔도 해보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 캥거루 자세가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캥거루 자세를 하는데 옷이 있는 것도 싫어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 벗어버리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밀착하고 안으셔가지고요. 앉는 자세부터. 그래서 우리 지금 유트러스 랩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요. 완전 밀착해서 초반에 아기랑 같이 재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들은 조금 천천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완전 밀착해서 안으시는 방법으로 낮에도 안을 때 팔로 앉지 마시고 완전 밀착해서 안으실 수 있게끔 우리 엄마가 방법을 한번 바꿔서 꾸준하게 한번 안아봐 주세요. 자, 그리고요. 짧은 시도로 아기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한번 수면교육 남들이 한다는데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엄마들은 그러실 일이 이제는 없으리라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지 않은 우리 엄마들 중에서 2, 3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의 밤중 수유 2, 3일 끊어보고 아기가 울면 다시 하지 뭐 이런 식 공고혈적 꼭지 2, 3일 빼보고 울면 다시 물리지 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상담 그래도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잠시 끊어봤는데 안 돼요 이런 거. 아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밤중 수유도 그렇고 공갈적 꼭지 끊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게끔. 네, 아기는 인형이 아니잖아요.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끔 우리가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단기간에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는 단기간에 따라오는 아기도 있지만 단기간에 못 따라가는 아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늦은 그 기질 있죠. 그죠? 좀 천천히 좀 뭐랄까 적응이 좀 늦된 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슬로우 투 웜 그렇죠. 워밍업이 좀 늦게 되는 우리 아기들은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무언가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인형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요.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죠? 우리 백호마미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이쁜 말 써두셔가지고 백호마미님 우리 크라잉맵에서 거지입을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수면 교육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존의 방식으로 아기를 재워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고 재워요. 업어 재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기가 자면 되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주시다가 기존의 방식을 조금씩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기띠로 5번을 매번 재웁니다 라고 하시면 어느 날은 4번 정도만 재워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4번 정도만 재워보시고 또 그 다음 날은 3번으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4번으로. 그렇죠. 또 그 다음 날은 또 4번 재우다가 살짝 3번 한번 재워보고 3번 먹히면 다시 또 그 다음 날도 3번으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해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엎여 자던 아기들도요 바닥에서 굴르는 걸 또 좋아하는 시점이 와요. 이때 우리 엄마가 궁극적으로 바닥에서 잘 수 있게끔 스스로 잠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 초반에 순한 기질의 아기들은 좀 잘 따라가요. 엄마가 원하는 패턴대로 잘 따라가지만 조금 천천히 시동이 걸리는 아기라든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는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2주일 해보고 안 돼요 막 이렇게 우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1달, 2달 길게 보세요. 우리 아빠들도요. 그렇죠. 금연할 때 어때요? 막 난리죠. 금단 증상으로 막 과자를 막 계속 먹고 막 그렇죠. 오징어 다리를 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젖이라든가 아기띠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착물입니다. 갑자기 애착물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어때요? 찾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줄일 수 있게끔 우리 엄마가 아기의 기질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는 아기가 있고 짧게 끝나는 아기가 있겠죠. 옆집 아이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죠. 다른 집 아이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아기한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 동안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가? 이거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기가 안 자요. 떨어져서 안 자려고 그래요. 스스로 안 자요. 이 얘기 하시는 엄마들 중에 정말 아기가 낮 동안 보내는 그런 신호들. 놀 때 우리 아기랑 정말 집중해서 같이 놀아주는지. 아기가 보여주는 반응이 정말 내가 수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꼭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낮 동안 충분하게 애착이라든가 아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아기가 그것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에 충분하게 우리 엄마가 반응해주지 않고 내가 아직 반응을 받고 싶은 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떨어뜨려 버린다면 아기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낮 동안요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충분하게 반응을 해주세요. 대신 에너지는 다 소진이 되겠죠. 에너지가 정말 나만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요 우리 엄마가 반응해 주세요. 그 공 굴려주면서 너 혼자 놀아 옆에 앉아있다고 해서 애착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착은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길게는 24개월 36개월까지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옆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팔로만 안고 있다고 해서 애착이 아닙니다. 팔로 안고 계시면서 다른 거 하시면 그쵸 애착이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겠죠. 아기가 보내는 눈신호를 그렇죠. 우리 엄마가 캐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하게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수용을 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꽉 채운 다음에 재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보다 아기가 내는 잠투정이 줄어들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돌이 좀 넘은 아기 엄마가 있고요. 돌이 조금 안 된 아기 엄마가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지만 네.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밤중 수유 끊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짧게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한테 맡겨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분은요. 생각보다 쉽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밤중수유 끊을 때 아기가 젖을 얼마나 찾아요. 이런 비유는 좀 정확하진 않은 거라 생각하는데 먹을 게 눈앞에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먹을 게 눈앞에 있어요. 기다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겠죠. 우리 아기들도 어때요? 엄마 젖이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요. 옷에서도 젖 냄새는 빨아도 옷이 그렇죠. 냄새가 나잖아요.
기다릴 수 없는데 우리 엄마가 젖을 안 준다고 아기를 앞으로 안으면서 젖을 안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엄마보다는 젖냄새가 안 나는 우리 아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의 도움을 받으셨대요. 한 3일 정도 힘들었고 2주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전에 이제 중지하시기 전에 계속 아기한테 단유하시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이제 밤에 안 먹을 거야, 밤에 안 먹을 거야 얘기하셨대요. 자, 근데 다른 한 분의 어머니는요, 아직 못 하고 계세요. 아기가 너무 많이 울까봐 도저히 못 하시겠대요. 걱정된대요. 무섭대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 바닥에 내려놓고 재울 때 너무 자주 깨지 않을까? 물론 자주 깨겠죠. 그러나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렇죠. 아직 다가온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엄마가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잘할 수 있어. 나도 잘할 수 있고 너도 잘할 수 있어. 우리 아기도 잘할 수 있어라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수면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많이 이야기 되셨죠? 눈만 감으면 자요? 우리 아버님? 봄과 초여름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엄지척. 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긍정의 힘. 그래요. 서리마마님. 항상 잘하고 계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채팅창에 글 한번 제가 볼까요? 엄마랑 힘내자. 서윤맘님. 네, 서윤맘님. 제가 힘내시라고 거지입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서윤맘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라잉베베랑 계속 같이 해주시면은요, 좋은 정보도 많이 얻으실 거고 힘도 많이 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빠도 그럼요, 참여하게 하셔야 돼요. 힘내요. 그래, 힘내요, 우리. 아버님이 아기가 울어도 잘 자죠. 조금 더 아기랑 스킨십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아기의 반응에요, 조금 더 민감해져요. 네, 민감해집니다. 네, 좋은 정보, 그래요. 그래요. 신랑 꿈나라로.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6교시, 강의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션 수행 해주세요. 어려웠나 봐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2주를 유심히 봤는데 패턴이 없던데요. 진짜로 이런 아기도 있을 겁니다. 정말 2주를 봤는데 우리 아이 패턴이 안 보인 아기는요. 까다로운 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한테요, 아기가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환경을 조성을 하시면서, 환경은 꾸준하게 조성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바닥에 내려올 그 시점을 계속 관찰을 하시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6개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들은요. 2주 더 시간을 줘요? 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미션 수행장은 우리 아기 사진으로 전부 다 도배가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연장을 하는 것은 네네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도배돼서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진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네, 후맘 아빠 도와줘요. 네, 아빠 도와주세요. 자, 후맘님 선물 드릴게요. 아빠한테요 선물도 받았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우리 아빠 슈퍼맨 도와줘야 되는데. 자, 오늘 6교시 때 올린 리얼 후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신비아이 오리궁뎅이 힙시트, 네, 크라잉베베에서 신비아이에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니죠. 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이 아버님 혹시 오늘 계신가요? 웅이 아버님? 오늘 웅이 아버님 힙시트 드립니다. 네. 아마 칭찬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웅이 아버지 혹시 오늘 계실까요?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아빠라서. 그렇죠. 자, 이 아버님은 반대해요. 크베에서 계시다가 크베 TV를 보시고 수면 교육을 접하신 게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다가 오히려 거꾸로 크라잉베베를 알게 된 케이스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자, 보이시죠? 제가 최대한 확대를 했어요. 보이시죠?
와, 엄마랑 같이, 네,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아, 우리 아기 너무 예뻐요. 그쵸?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네. 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학생들 무슨 수강 네, 목록도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시간대별로, 네, 보셨는데요. 아, 대단하시죠? 제가 내용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수면교육을 찾다가 크라잉 베베를 알게 되어 가입한 새내기 태웅이 아빠입니다. 그동안 일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육아에는 거의 도움을 못 줬는데 집사람이 아기 재우는 걸 유독 힘들어해서 아기 재우기 공부를 시작했대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자, 1탄부터 자, 쭉 다시 보니까 왜 진작 도와줄 생각을 못했나 싶고 아빠도 도와주세요 하실 때마다 뜨끔뜨끔 하셨대요. 자, 뜨끔뜨끔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죠. 낮잠은 도와줄 수 없지만 밤잠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반복 청취하면서 요즘은 이제 잠신호를 열심히 관찰을 했는데 며칠 지켜보니까 눈 비비기랑 이렇게 도리도리래요. 아직 개월 수가 어려서 그쵸 이렇게 잠신호가 나오는 거죠. 저희 웅이는요, 이제 생활 패턴은 낮에 이제 우리 엄마가 짬짬이 기록을 해두면 아빠가 퇴근 후에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는 형식으로 하셨대요. 원래 엄마는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힘들어 한대요. 이게 엄마의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좀 느긋하고 천천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를 힘들어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빠한테 넘기셨는데 아빠는 엑셀을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만약에 까다로운 기질이라면 엄마와 아빠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조금 패턴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적응해 갈수록 웅이도 편해지고 우리 엄마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중 주말 차이 거의 없이요. 7시에서 7시 반이면 깨고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고 저녁잠은 7, 8시면 잠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됐을 때 밤잠에 들어가야 좀 보다 편하게 잠투정 없이 잘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우리 이제 가족 중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패턴이 좀 흐트러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배웠지만은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이제 옮기게 되면은요 패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가득한 그렇죠 시끄럽고 낯선 공간에서 오래 있느라고 낮잠도 못 자고 이유식도 잘 못 먹고 일정이 붕 떠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수면 교육하고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목욕을 이제 시키니까 아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막 칭얼칭얼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수면 교육을 몰랐을 때는 아마 너 왜 목욕하는데 짜증내 너 왜 울어 막 그랬을 텐데 도리어 화를 냈겠지만 수면 교육을 시청하고 나서는 어때요? 달라진 일상에 불안감을 느꼈을 우리 아기를 보니까 너무 미안해졌대요. 아빠가 그동안 너무 웅이의 마음을 몰라서 어른의 눈으로만 웅이를 다그친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며칠은 일과 잡내라고 또 엄마가 고생을 하겠지요. 밤잠이라도 제대로 재워줄 수 있는 더 노력하는 아빠가 돼야 되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여자 마음도 아기 마음도 잘 모르는 우리 아빠가 크라잉베베에서 엄마들 이야기 열심히 듣고 수면교육 착실하게 배워가지고 프로 아빠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우리가 수면 교육을 하면서요, 분명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급성장기 있고, 치아통도 겪을 거고요, 신기술도 배웁니다. 돌까지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너한테 패턴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흐트러져 버리면 엄마가, 그렇죠. 마음이 무겁고, 그렇죠. 낙심이 돼요. 그러나요, 분명히 우리 아기는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기간, 그 며칠의 기간을 넘겨버리고 나면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몸에 익혔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기간에는 조금 아기에게 양보를 하시더라도 다시금 천천히 꾸준하게 시도하시면 좋은 잠 습관을 분명히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와 아기가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항상 손잡고 다니잖아요. 이제 걸으면 돌 지나면 항상 손 잡고 다녀요. 엄마 손 이러면 손을 딱 주거든요. 손 잡고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며 걷는 것과 같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어린 아기들이고 아직 못 걷는 아기들이지만요.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요 정도는 너한테 내가 맞춰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아기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가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리 엄마가 조금씩이라도 가르쳐서 좋은 습관을 줄 수 있게끔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요?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들 울라고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현맘님.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집 엄마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기는 다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 아기도 그 엄마는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들어요. 네, 힘들지 않은 엄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시는 엄마들이 진정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기만 성장통 겪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렇죠. 커 나가는 겁니다. 프로 엄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항상 더 감사하고요. 우리 엄마들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는 거 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뭐 모유든 또 뭐 수유든 뭐 배변이든 놀이든 학습이든 전부 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기를 보듬어 안으시면서 같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촉촉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굿잠입니다. 그렇죠. 우리 크베 엄마들도, 크베 아빠들도, 우리 아기들도 모두 다 편안한 잠, 행복한 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마치기 전에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굿 소식. 우리가 지금까지 쭉 수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베는 어떤 방송이에요?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입니다. 엄마들이 모유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분유로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정말 유명하신 분,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나오셨던 우아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우아달에 나오셨던 우리 모유의 신 박경숙 원장님을 우리가 이번에 초빙을 했습니다. 모유, 그렇죠, 놀랍죠? 그래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박경숙 원장님이 11월 저희 그 둘째 주 목요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크베 엄마들을 만나실 거예요.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크라잉 베베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모시지 않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크라잉 베베에서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도 우리 원장님이 크베 엄마라면 들어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 둘째 주에 12일인가요? 제가 날짜를 잘 못 봤는데 잠시만요. 보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12일 날, 그렇죠, 목요일 날. 사랑하죠? 네, 그래요.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숙 원장님이 우리 엄마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인터뷰 간단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보시면서 우리 엄마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